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에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공식화했죠. 직접 지시본까지 들고 이전 계획을 설명했는데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야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국방위 간사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잠시 뒤에 전화 연결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자, 윤석열 당선인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산도 그 공약을 만들 때 검토되는 하나의 부지로 대상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당선자께서 1월 달에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나오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지요. 네. 그래서 2월 달부터 전문가들로 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예. 서울에 있는 10개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광화문뿐만이 아니고 용산까지 포함해서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래야죠. 네네. 광화문만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는 광화문 문제 없다 이렇게 자,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서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하셨었고, 예.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광화문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실무 TF팀에서는 광화문 플러스 알파를 해서 10개 지역을 검토를 2월부터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 광화문을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하에 벙커도 없고 국가의 위난 시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비용도 한 1,000억대가 들어가고 그런데 용산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만 들어가더라도 모든 예. 시설이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합참이나 국방부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는 판단을 해서 용산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검토를 조금 더 해보니까 용산이 더 적합하다. 그리고 당초 공약은 청와대에서 나온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광화문 집무실 공약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제 강조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국방부 이 청사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같이 국민적인 접근성 차원에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라리 청와대 건물들을 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건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견 내실 수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하고 이제 접촉 빈도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광화문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광화문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그러나 용산을 봐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300만 그 평방미터를 미군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어 있잖아요. 네. 기존에 받은 것도 있고 지금 가는 부지는 기존에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도 약 한 300만 평방미터 그러니까 100만 평 정도를 받게 돼 있는데 올해만 해도 약 한 50만 평방미터를 네.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받은 곳은 임시적으로 개방을 해서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면 예. 시민들이 대통령이 쓰시게 될 국방부 청사 그 앞까지 와서 다 예. 공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집무하는 모습을 멀리에서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방된 공간으로 국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또 두 번째는 이 건물의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1층을 기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대리해서 묻는 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1층을 아예 기자실로 만들고 2층을 집무실로 만들어서 이 출퇴근시라든가 오르내릴 때에 늘 국민들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고 또 위축으로는 민간 합동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늘상 민간의 이야기를 정부에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로 또 백악관처럼 백악관은 이게 벽이 없잖아요. 폐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건물 1층에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소통은 충분할 것이다 얘기하고 시민과의 어떤 소통 부분도 이제 용산 공원을 조성하면 충분히 이제 백악관식 모델처럼 시민과의 어떤 상징적인 소통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미군이 부지 반환을 예정대로 해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해에 이미 50만 평방미터를 받기로 되어 있고요. 예. 2027년까지 네. 저희가 순차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선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5월 10일 취임식
날부터 바로 여기서 근무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늦어도 9일까지는 그럼 이전이 완료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가능할까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두 달이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용산은 이미 군사 기지로서 예.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고 하면은 세 가지 네.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예. 안보에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장 그렇습니다. 지적을 이걸 하고 봐야 있죠.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갈 거냐. 예. 세 번째는 서울 시민들이 대통령께서 출퇴근할 때 예. 불편함 이런 것들이 얼마가 될 거냐.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안보 문제에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예. 5월 9일 자정까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용산에는 이미 청와대하고 똑같은 시설들이 같이 다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의 간사이기 때문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전혀 새로 시설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저 이 사람들과 이 집기 정도만 스위치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안보에 문제가 있으면 예. 현재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지. 왜? 그분들이 근무 중에 안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보의 불안은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예. 자, 그런데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어제 그 입장문을 냈잖아요. 근데 안보 공백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하고 국방부가 모여 있으면 유사시에 동시 타격 위험이 있다 이런 어제 주장을 펼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북한이 폭격을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뭐 외국 나갈 때 비행기를 좀 나눠 타지요. 그런 네. 부분은 있지만 그러면 뭐 청와대 안 때리고 또 뭐 용산 동시에 안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은 큰 의미가 없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경계 문제입니다. 테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네. 이미 용산은 테러에 대비해서 1선, 2선, 3선이 다 구축이 돼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합참 같은 경우는 향후에 남태령으로 이전하도록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안보 공백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 그리고 결정 방식의 소통 부재 자, 이런 문제들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전 비용 산출에 있어서도 당선인 측과 차이가 큰데요. 자, 여기서 잠깐 민주당 입장도 좀 듣고 오겠습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민홍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조감도의 지시본까지 사용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거 보셨을 텐데 일단 이 모습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직접 그 발표하신 모습을 저도 방송으로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공약을 지키시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구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절차에 대한 많은 반대와 비판 여론, 그러니까 무리하다는 여론에 대한 쐐기를 박아야겠구나 하는 의지가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잘못된 보고를 받으셨는지 네. 여러 가지 안보 공백의 철회 우려나 이전에 소요되는 예산 등의 내용은 다소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잘못된 보고를 받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 네. 지금 용산으로 이전하는 게 시간상의 여유가 없는 게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방부 청사 자체가 아예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시간상의 문제, 즉 네.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방부 청사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원래 대통령의 직무실의 위치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국가의 상징성과 국가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건국 이후에 거의 700년 가까이 한양도성에 이제 상징성이 있었고요. 네. 물론 현대사의 굴곡 때문에 이제 이전에 요구는 많았지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를 이렇게 절차에 국민적인 어떤 동의도 없이 공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한 15일부터 국방부 검토가 있었는데 네. 그로부터 20일 날 발표가 됐으니까 5일 만에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은 예.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정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시설이 밀집된 국방군사시설, 특히 국방부 청사를 밀어내고 들어간다는 것은 네. 이것은 안보 공백이 단 1초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혹시 모를 그런 어떤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고요. 예. 국방부의 시간을 정해놓고 비워라. 그 자체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국방부도 지난번에 20일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짐을 옮겨야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무슨 야반 도주 행위도 아니고 너무 무리한 요구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절차를 놓고 시간을 놓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를 네. 어떻게 시한을 정해놓고 특히 국가안보시설을 바로 비워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예. 국군 통수권 예정자로서의 국방 안보를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안보 공백 문제도 지적해 주셨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할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뭐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임기 중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주장이 당선인도 하고 국민의힘 대표도 했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공약을 지키기 위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든지 청와대 자체도 사실은 얼마든지 담장을 허물고 국민들에게 개방해서 백악관처럼 대통령께서 집무하신 모습을 국민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당선인께서 장소가 의식을 지배한다고 하셨는데 예. 거꾸로 저는 그렇습니다. 의식이 장소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얼마든지 현재 있는 자리에서 의식을 바꿔서 제왕적인 그 자리를 내려놓고 국민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백악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고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갖고 네.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예. 재임 중에 중간에 옮기시더라도 그 공약을 지키신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당장 5월 10일부터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런 것은 네. 특히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시겠다는 것은 특히 안보를 강조하는 당선인께서 어떻게 이렇게 국방 안보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느냐. 저는 그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용 문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선인직 추산하고 민주당 추산이 굉장히 다릅니다. 496억 원 대 1조 정도라서. 자, 그런데 이 차이점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많이 짚어봤고요. 네, 이거를 어쨌든 496억 원이라고 산정을 한다 해도 이걸 예비비로 써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자체도 저는 좀 부적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수위원회라는 업무가 가장 최소한으로 대통령직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 경비 네. 그것을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네. 그런데 청와대 이전의 문제는 이게 국가적인 일뿐만 아니라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예비비로 신청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자,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까지.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현재 정부의 국무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현 정부하고 사전에 협조가 됐어야죠. 예. 그런데 당선인께서도 발표하실 때 네. 사후에 협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인수위 권한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 관련해서 민홍철 국방위원장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 들어봤고요. 다시 성일종 의원과 이야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한 얘기부터 좀 볼까요?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는 이제 국무회의 의결이 돼야 되고 대통령 결단이 필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 7조에 의해서 대통령직 인수를 전체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법적 근거에서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하면서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 예. 시설로 어떠한 안보 공백이 없이 움직이는데
현 대통령께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대해서 모든 조건을 이렇게 맞춰주실 거지 그거에 반대를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30년간 공약사항입니다. 예. YS 김영삼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거를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강화문으로만 고집을 하다가 보니 이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용산까지 확장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그런 그 결과가 났는데 이러한 30년 동안 이 권위주의와 또 왕조 시대의 이러한 정치 행태, 큰 정치의 대전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는 거잖아요. 예. 청와대가 국민 속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낮게 국민 곁으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결재를 하나니 안 하니 뭐 이러시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충분히 협조할 거라 이렇게 그러면요. 예상을 예, 하신다. 또 30년 예. 동안 국민들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비난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비용도 제 이 네. 방송을 비용을 포함해서 민주당한테 공개 제의하겠습니다. 네. 공개 토론하십시다. 공개 토론 한번 하자. 예, 저희 시간에 한번 방송도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성 의원님, 예. 지금 코로나 방역 특유의 첫 번째 임무다. 이 얘기 지금 듣고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집무실 이전을 제1 과제로 지금 추진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청와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당선인께서 들어가서 일을 하시게 되면요 네. 못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면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근무 장소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예. 안주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운 곳을 찾아서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더라도 네. 이것을 결정해서 새로운 곳에 집무를 하는 게 맞지. 예.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네. 대통령도 들어가셨다가 못 나오셨잖아요. 이게 30년 동안 모든 대통령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큰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이번 네. 윤 당선인께서 30년 만에 결단을 하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민홍철 국방위원장 연결했을 때 비용 문제도 그렇지만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하셨거든요. 자, 다 같이 들으셨는데요. 뭔가 반론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안보 문제가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전하는 와중에 하나의 네. 안보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5월 9일 자정까지는 문 대통령께서 이 책임을 지시는 거거든요. 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안보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 예.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분들이 지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온 것이고요. 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현재 갖춰져 있어서 그 5월 10일 예. 자정으로부터 이 키를 물려받는 순간부터 그 지금에 있는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되는 겁니다. 네. 청와대에 있는 예를 들면 C4I 체계 같은 경우를 용산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안보의 공백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청와대 개방 시점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야반 도주하듯이 나가라고 하느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5월 10일 날 개방을 하려고 하면은 5월 9일 자정까지 이제 전임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밤사이 짐을 다 빼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한편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5월 10일 날 개방하겠다 이렇게 날짜를 못 박으셔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약속대로 지키게 될 겁니다. 예. 지금 청와대 다른 산책을 한다든지 등산 가는 것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잖아요. 네. 지금 오피스 같은 경우만 문을 좀 닫아서 정리할 게 있을 거고요. 나머지 공간은 다 열어서 시민들한테 다 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무실을 그래도 이게 나머지 짐들을 좀 빼내야 될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그 부분들이야 그 이후에 가져가셔도 되고요. 같이 시민들이 쓰시면서 물건 나가고 하는 거야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그 예. 전부터 필요한 건 개인적 그 물건 같은 경우는 옮기게 될 텐데 예. 사무실까지야 다 개방은 못하지만 네. 공간 전체로는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때문에 그건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 용산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여론조사상에 나온 건 없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용산 이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여론을 물어본 절차가 있었을까요? 이게 공론화가 되면은 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국론이 분열되고 진영으로 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집무실을 옮겨갈 때에 네. 여러 가지 과정을 좀 생략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이게 쉽게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결단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신 거고요. 제가 이 자료를 좀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걸 좀 잡아 주십시오. 네. 지금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8.4km, 반지름 8.4km, 그러니까 지름으로 하면 16km, 16.8km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게 항공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군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으로 가면 이게 3.7km로 지금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냐? 나머지 부분을 건물도 높이 올리고 용도를 넓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 청계천이 개발이 됐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주변에 상권이 살았잖아요. 청와대를 국민한테 돌려드리게 되면 바로 이런 곳에 다 상권이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산이라고 하는 곳은 3.7km가 요 16km 범위 내에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는데 3.7km만 쓰고 나머지는 다 국민한테 돌려드리고 재산권도 더 넓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용산에 드는 비용이 있지만 청와대 개방에 따른 어떤 수익이라고 할까요? 이점들이 그만큼 못지않게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496억을 들여서 이사를 가지만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종로 나머지 비행 금지 구역이 다 풀리면서 고층 빌딩이 들어가고 상가가 살아나고 또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국가 전체적으로 봐야지요. 지금 496억 들어가는 이사 비용을 가지고 야당이 지금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당선인께서 이해를 구한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여러 차례 쓰셨는데 그래도 한편에서는 이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이 지점들 좀 꼼꼼히 한번 더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민홍철 국방위원장 목소리까지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한 찬반 입장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